집에 타일과 협약을 해서 모든 거를 저희가 다 리뷰를 해서 문제가 될지 안 될지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손님분들께 캐시가 있어서 그냥 캐시로 사시는 분과 융자를 하시는 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 집에 메케니컬 린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융자를 하기 때문에 타일 설치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검토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해드리기 때문에 융자를 해서 집을 구매를 하시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있는지 몰랐는데 어떻게 이게 명의가 다른 사람께 린이 여기 들어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혀 문제가 안 생기게끔 그래서 융자를 하시는 게 내 집의 밸류도 보고 모든 걸 다 필터링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융자를 받고 집을 사시는 게 굉장히 안전해요. 그래서 미국 분들은 그래서 담은 얼마라도 꼭 항상 융자를 끼고 이렇게 사셔요. 그래야 이제 세컨 어피니언으로 내가 돈을 주지 않아도 모든 걸 다 필터링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근데 이제 가장 쉽게는 이제 프리어프루브를 먼저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곳에서 프리어프루브 레터를 받을 때 손님이 내가 얼마 융자를 원하고 다운페를 얼마 하고 내 인컴이 얼마야 그러면 귀찮으니까 그냥 인컴이 얼마래니까 그거 그냥 계산해가지고 얼마 융자 돼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요즘은 이제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으니까 뭐 자기 은행 뭐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체이스 그냥 온라인 들어가서 내가 얼마에 다운페이 얼마에 내 인컴 얼마 그러면 거기서 그냥 쓱 제너레이트 돼요. 근데 그걸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셀프 인플로이들은 텍스 인컴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생각에 자기 인컴을 그냥 쓴 거고 W2 바로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냥 총 번 돈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인컴이 계산이 가이드라인이 다 있어요. W2 borrower. 나는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월급을 내가 받는데 베이스도 있고 보너스도 있고 그리고 오버타임도 있고 베이케이션도 있고 그러면 그 계산하는 방식이 다 틀린데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얼마 버니까 이렇게 해서 그게 전혀 필터링이 없이 그 금액만 넣고 하니까 나중에 어려움이 생긴다, 뭐 이제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저희도 그렇지만 이렇게 소개시켜 주시는 에이전트 분들이 웨이스트 타임을 하시면 안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그분들이 지금 융자가 퀄리파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까지 알려드리는 게 이렇게 그 저희랑 같이 일하시는 에이전트 분들께 같이 파트너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융자가 그 손님이 지금 만약에 안 돼도 어떻게 준비를 하시라고 알려드려서 그분이 저희가 어프로블 레터를 드리면 나중에 융자가 된다 안 된다 해서 어려움이 겪지는 않으세요. 왜냐면 저희는 정말 풀리 다 리뷰를 해서 저희가 드리는 어프로블 레터는 자신 있게 어퍼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선은 모든 서류를 저희가 전달을 다 받았어요. 전달을 다 받아서 어프로블 레터를 드렸어요. 그럼 이제 어프로블 레터를 보내드리면 요즘은 많은 에이전트 분들이 리스팅 에이전트 분들이 전화를 하세요 저한테. 그래서 이 사람 정말 융자 되냐 어디까지 네가 확인을 했냐 그러면 다 확인을 다 했고 우리는 펀딩까지 우리가 다 맡아서 하기 때문에 믿고 맡겨도 된다. 그러면 이제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답을 그분들은 듣고 싶었고 저희는 그걸 했고 그러면 이제 컨트랙이 레디파이가 됐어요. 그럼 이제 저희한테도 컨트랙을 보내주시고 이제 타르에도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서류 플러스 업데이트된 서류 이제 페이스타 뱅크 스테이먼 뭐 이제 그런 자료를 이제 손님께 저희가 전달을 받죠. 그러면 손님께 이제 전달을 받아서 넥스 스텝 이제 fully underwriting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는 또 이제 뭘 하냐면 타이틀 컴퍼니에다가 타이틀 서치, 타이틀 바인더, 타이틀에 문제가 있는지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건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이제 레코딩을 다 해서 그 집이 사고 파는 거에 전혀 문제가 없는지 이제 그런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타일과 이제 협력을 해서 저희가 하고 그러는 중에
이제 계약이 성사가 되면 이제 인스펙션을 하시고 또 이제 계약금을 보내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님분들이 계약금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계약금이 보낸 거가 은행에서 클리어런스 빠져나간 것도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지가 않으면 그 돈이 확실하게 빠져나가지가 않았으면 그 돈이 빠져나가지가 않은 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준 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감정도 이제 저희가 신청을 하죠. 그러면 유저리 30일 동안 저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걸 먼저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언더라이팅을 하면서 리포트, 어프레이저 리포트가 오면 어프레이저 리포트의 밸류가 어느 정도 나왔고, 만약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것도 하는 동시에 이제 그 리포트를 저희가 받으면 그 한 2주 그래서 뭐 한 2주 반 사이가 되면 이제 또 타일을 컴퍼니에서 자기들이 이제 타일을 설치와 모든 이제 링 걸린 거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한테 줘요. 그럼 이제 저희가 그 모든 걸 다 리뷰를 하고 문제가 있다 없다 그러면서 이제 손님 부분이 뭐 이제 다운페이라든가 뭐 인컴 뭐 아까 제가 살짝 설명드렸지만 셀프 인플로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 리턴을 기준으로 아니면 이제 그분들의 뱅크 스테이먼트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자료를 다 베리파이를 하죠. 그리고 이제 W2 바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분들의 employment verification까지 이제 그 모든 부분 그리고 asset 그 모든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원했던 그 플랜했던 그 숫자에 다 맞춰지는지 그러니까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융자를 시작해서 끝내기 전까지 100개의 체크리스트가 있다. 그 체크리스트를 전부 다 끝내면 융자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손님분들은 그래요. 내가 100만 불짜리 집을 사면서 10만 불만 융자를 하는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이유는 내가 10만 불 융자를 하든 90만 불 융자를 하든 그 체크리스트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체크리스트에 있는 모든 서류를 다 받아야지 이게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거를 저희는 받고 리뷰를 하고 그래서 그게 베리파이가 끝나면 이제 융자가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서류를 타이틀 컴퍼니로 보내요. 그래서 파이널 CD를 하기 전까지는 론 에스티메이트, 이니셜 CD 그런 모든 거를 다 저희가 제너레이트를 해요. 제너레이트를 저희가 하고 파이널 CD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파이널 CD와 타일 컴퍼니 거와 협약을 해서 저희 걸 만들어서 그쪽에 보내서 타일 컴퍼니가 저희 숫자와 다 100% 매치가 되게끔 해서 서로 왜냐하면 셀러 마이어가 같이 협약이 돼서 만들어지는 서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컨펌이 꼭 타일 컴퍼니랑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타일 컴퍼니랑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 저희가 이제 손님분들께 에이전트 분들께 이게 이제 파이널 CD니까 요 금액을 준비하셔서 캐셔 스택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요거를 뭐 이제 와이어를 보내시거나 이제 하시게끔 하고 모든 융자 관련 서류를 저희가 타일 컴퍼니를 보내요. 그러면 사실상은 저희가 보내는 서류는 스탠다드 서류이기 때문에 미국 어디에서 사인을 하셔도 다 그 내용을 꼭 사인을 하셔야 되는 서류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서류를 받아서 타일 컴퍼니가 사인을 해서 저희한테 다시 우리가 사인을 잘 받았는지 우리가 혹시 미싱한 게 있는지 저희한테 이제 확인을 요청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OK 사인을 주면 미리 저희가 보내놓은 와이어를 이제 디스퍼스를 해서 이제 셀러한테 돈을 주고 바이어한테 키를 전달해주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쭉 얘기하셨는데 저는 쏙쏙쏙쏙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을 너무 것 빨리 같아요. 얘기했죠.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게 이게 참 뭐라 그러지? 처음에 이제 하시는 분들의 문제는 이게 어디쯤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사실은 그래서 이걸 먼저 띄워놓고 할까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위 해가지고 다 끝난 거야. 쫙 해가지고 보이세요? 네. 그래서 그게 양쪽에 이제 모기지 회사와 타이틀 회사가 어떤 과정으로 이게 같이 일을 해나가면서 클로징까지 가는지
이런 거를 제가 나중에 다시 그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혹시 지금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셔도 돼요. 질문 저 있으세요? 질문 있는데요. 그 네. pre-approve letter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그 buyer information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게 필요한가요? 우선은 네. 집은요, 다 네. 이 투만 생각하시면 돼요. 뱅크 스테이트먼트도 2달치, 네. 페이스톱도 2달치, 텍스 리턴도 2year. 근데 어, 커머셜은 다 3이에요. 아, 그래서 뭐든지 이거 다 투만 이제 프로바이드를 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뱅크 그래서 스테이트먼트랑 페이스톱이랑 또 뭐라고요? 텍스 리턴, 아, 텍스 리턴. W2. 예. 그래서 2year.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2year 안에 내가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비즈니스도 해야 돼요. 2year 동안에 그 근거 자료를 통해서 융자의 기준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숫자를 놓고 계산을 하는 거죠. 음, 그러면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기가 그 집을 구매를 해서 융자를 한 번이라도 이렇게 진행을 해보신 분이 계실까요? 이렇게. 이제 제가 아까는 쭉 그냥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건 흐름을 이제 뭐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그렇대 라고 이제 한번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사장님이 포인해 주신 것처럼 한번 이렇게 쭉 흐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맥을 짚어가고 가면 이게 그거였고 요게 그거였고 그렇게 하시는 게 조금 편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쭉 한번 훑어 드린 거였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집을 살 적에 여기 이제 에이전트 분들께서 집을 사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세요. 나 집 사고 싶어요. 그러면 네, 집 사시고 싶으면 저한테 서류를 전해주시면 원하시는 거에 맞춰서 제가 해드릴 수 있게끔 리뷰를 하고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손님이 원하시는 건 뭐든지 숫자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융자는 숫자거든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다운페이를 더 하거나 인컴이 더 생겨야 돼요. 인컴이 더 생기려면 내가 갑자기 일을 더 많이 해서 인컴을 만들 수 있으면 그건 더 좋지만 만약에 그렇지가 않으면 배우자와 들어가든가 아니면 뭐 부모님하고 같이 들어가든가 해서 인컴을 늘려서 그 숫자만 맞으면 융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뱅크 스테이먼트 2달치, 페이스탑 2달치, 그리고 텍스 리턴 W2 2년치 이제 그거를 전달을 받아서 저는 숫자를 계산을 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요. 퓨처 페이먼트 가령 50만 불짜리 집을 사시면서 20%를 다운하세요. 그럼 20%를 다운을 하시면서 내가 퓨처 페이먼트 원금하고 이자 그리고 세금, 보험료, HOA 그게 이제 저의 퓨처 페이먼트예요. 그게 내 인컴에 대비해서 어떻게 되느냐 플러스 내가 크레딧을 뽑았어요. 크레딧을 뽑았는데 저는 빚이 하나도 없어요. 자동차도 다 페이오프 돼 있고 뭐 스튜던트 론도 다 페이오프 돼 있고 빚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나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원금, 이자, 세금, 보험료 모든 페이먼트가 2,000불이에요. 근데 내 인컴이 5,000불이에요. 그러면 나는 융자가 돼요. 근데 지금 내가 이제 2,000불인데 원금, 이자, 퓨처 페이먼트는 2,000불인데 지금 나는 융자가 되는데 이 친구는 융자가 안 된대요. 나랑 인컴도 똑같고 똑같은 집을 가는데 왜냐하면 그 친구 뽑으니까 차가 페이먼트가 3개가 있는 거야. 500불, 800불, 700불 거기에다가 스튜던트 론도 한 달에 1,000불씩 나간대요. 그러면 이 친구는 나가는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컴이 적어도 14,000불이 돼야 이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개인에 따라 다 틀려요. 그래서 서류를 다 전달을 받아서 숫자에 맞게끔 숫자를 맞추는 일을 하는 게 프리어프루브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프리어프루블 레터도 그러고 융자도 그러고 체크리스트에 있는 서류를 전달을 받아서 그 체크리스트 안에 있는 그 서류 내용대로 숫자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융자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그 숫자가 안 맞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융자가 나는 조금 받고 쟤는 많이 받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귀찮게, 그거는 어차피 금액과 상관없이 미국에서는 누군 이쁘니까 더 잘해주고 누구는 마음에 안 드니까 덜 잘해주고 이렇게 되면 디스크리미네이션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다 공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 서류는 이 사람한테도 똑같이 받아야 되고, 근데 이 사람한테는 10개만 받은 서류를 이 사람한테는 30개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면 이 사람은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봤더니 뱅크 스테이트먼트이 너무 이뻐요. 다운페이 10만 불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뭐 돈이 어디에서 왔다 갔다도 안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나한테 딱 받은 걸로 끝이 나는데 이 사람은 봤더니 세상에 돈을 여기에서 5,000불 저기에서 3,000불 막 입금이 많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개 타서 막 넣고, 그러니까 융자가 안 되게끔 자기의 생각으로 융자를 되게끔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엔 어떻게 해서든지 또 이제 저희는 융자를 맞게끔 이걸 해드려야 되니까 계속 보충 자료를 요청을 하다 보니까 이분에 비해서 서류가 뭐 30개씩 더 받을 수도 있고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융자라는 게 개개인에 따라 다 너무너무 틀리기 때문에 기본적인 툴은 같지만 그 툴에서 융자가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개돈을 막 갖다 놓고 막 이제 이러면 사실상은 이분은 퀄리피케이션은 안 돼요. 그치만 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이쪽 일을 했고 저희만의 이제 노하우로 모든 걸 합법적으로, 일은 많죠. 일은 많지만 그걸 또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대로 연구를 해서 해드리기 때문에 숫자만 맞으면 클로징은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얼토당치도 않게 숫자가 너무 안 맞는다. 그러면 그분은 이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돈을 더 버시던가 다운을 더 하시던가 아니면 나한테 맞는 집으로 사이즈를 줄이시든가 이제 그런 부분을 해서 프리어프루브가 지금 당장 되시는 분도 있고 되지 않아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마음만 먹고 내가 집을 사고 싶어 하시는 분은 마음만 먹으시면 사실 10년이 지나도 집을 못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마음을 먹으셨으면 저처럼 융자하는 사람을 컨택을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래요. 정말 일주일 안에 서류 빨리 주시는 분들은 정말 집을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말만 하고 알았다고만 하시고 무브온을 안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뭐 타임이 돼서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1년이 돼도 똑같으신 분이 있어. 그냥 알아만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진짜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움직여서 정말 그거를 하시는 분, 내가 서류를 지금 주고 내년에 집을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거의 없으세요. 지금 주시면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인포메이션대로 지금 뭔가를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해서 그걸 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저처럼 융자를 하는 사람은 손님이 정말 집을 사시길 원하면 어떻게 준비를 하셔라 알려드리면 그걸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사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대로 하면 이러저런 요건이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못 하시겠다고 하시면 이제 융자 받기가 좀 어렵게 이제 그렇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뿐 아니고 모든 융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서류는 전달을 해줘야 정말 그분이 어프로브를 받을 수 있는 어빌리티가 있는지. 그래서 프리어프로블 레터 받으셨어요? 라고 이제 손님한테 여쭤보셔서 그분들이 받았어요? 라고 하면 요렇게 한 번 더 물어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저를 소개시켜 주시면 저는 제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지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 정말 융자가 되니까 좋겠구나라고 하시면 되겠지만 아까 처음에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냥 시스템 들어가서 자기가 풀해갖고 온 경우 같은 경우는 살짝의 나중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으니까 정말 파일 다 서밋해서 fully underwriting 그 리뷰를 한 그걸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고. 그렇게 하셔야 우리 선생님들이 웨이스트 타임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제 전화를 받은 이제 그 손님이 이제 그러세요. 그러니까 한 3년을 집을 사시려고 계속 하시다가 다른 주에 있던 이제 텍사스를 오셨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은 8만 불이면 자기가 50만 불짜리 집을 이제 10만 불 다운하고 융자가 되지 않느냐. 다른 빚 없으시면 가능하시죠. 근데 같은 직장에서 2개월 동안 다니셨고 그렇게 하셔서 하시면 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다. 그랬더니 이제 본인도 뭐 IT를 하시고,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똑똑하시고 스마트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시냐. 근데 이제 자기는 시스템에 들어가서 자기가 어프로블 레터를 받았는데 이제 에이전트 분이 저를 추천을 해서 이제 한번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 해서 연락을 했다고 그래서 그러시냐. 근데 기본적으로 W2 내가 직장 생활을 해서 W2를 받아도 8만 불이 그게 저희가 계산하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베이스 페이 그리고 오버타임 그리고 보너스는 같은 직장에서 2year 동안 일을 하셔야 그래야 그걸 2year를 에버리지를 해서 저희가 인컴을 쓸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으면 그 인컴이 정말 쌀리던 8만 불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나중에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직장 옮긴 지 1년이 됐고 뭐 이제 쭉 해갖고 결국은 서류를 받아보니까 그분은 진짜 인컴이 3,700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8만 불은 자기가 뭐 이래저래 열심히 보너스 받고 오버타임을 하면 그러면 자기가 연말이 되면 8만 불을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나는 이제 8만 불의 인컴이야 라고 하셨는데 궁극적으로 본인의 생각과 이게 실질적인 게 이제 너무 틀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크레딧 뽑고 뭐 하고 해서 결국은 그분은 융자가 23만 불밖에 안 되세요. 근데 다행히도 시골 쪽에 뭐 30만 불짜리 집 보고 싶다고 그래갖고 이제 다 시프팅을 해서 30만 불짜리 저 시골 쪽으로 이제 보시는 걸로 결론을 하셨는데요. 중요한 건 제가 아무리 많은 설명을 드려도 에이전트 분들이 융자를 다 알아가지고 손님분들한테 그렇게 어필하시는 거는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우리 사장님이 저한테 이걸 설명해 주라고 하시는 건 아니야. 제지프 씨, 네, 내 얘기 좀 네, 들어. 네, 내가 그 이제 자가계산법이 있잖아요. 손님 만나가지고 그걸 지금 네, 이렇게 얘기하면 손님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내 계산법이 대충 있어요. 근데 이걸 네, 만나면 네, 좀 봐주시고 네, 이제 카톡방에 내가 지금 올렸거든. 멜사 씨, 네, 카톡방에 보시면 내가 네. 올려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그 네. 보면 요거거든. 이게 지금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그 제니퍼 씨 보세요. 네, 네, 이게 월 매달 기준으로 지금 네, 방금 낙서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좀 못 썼는데 W2 상의 그로스 인감이 매월 이렇게 예를 들면 8,000불로 찍혀 있을 때 네, 차 페이먼이 있고 다른 페이먼이 있고 또 기타 고정 아까 그 스튜던트 론이라든지 이런 빚들이 있잖아요. 그걸 네, 네, 감하는 계산법인데 자동차 페이먼이 500불이라고 그러면 난 둘을 곱하면 1,000불이 나와요. 그리고 네, 1,000불 정도 나오고 기타 론을 빼고 나면은 예를 들면 자동차 페이먼이 500불만 나가는 사람이 월 인컴이 8,000불이라고 그러면 그걸 빼면 7,000불이 나오거든. 근데 7,000불 곱하기 75배를 하면 52만 5천 불의 론 어마운트야. 거기다가 다운페이를 더하면 그게 손님이 살 수 있는 집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나 얼마짜리 집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대충 그 자리에서 그냥 대충 얘기해 줄 때 그로스상 인컴 나오고 차 페이먼에서 곱하기 2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빚이 얼마 있는 매달 얼마씩 내는지 곱하면 네트가 나오잖아요. 그럼 75배를 곱하면 0 나오시 비슷하게 맞더라고. 이거 그냥 경험에서 나온 건데 맞는지 몰라. 이거 에이전트들이 많이 써먹어. 우리 에이전트들이. 그러니까 이게 맞으니까 아무 소리 없이 나한테 아무 소리 안 하겠지 뭐. 그래서 그렇죠. 이게 카톡에서 내가 보내줬으니까 예. 그런 설이 있대더라. 그러고서 기억해놔요. 나는 저기 션킴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더라. 그렇게 하고. 오케이? 그러면 이게 봐요. 7,000불이 다 제하고 나오면 52만 5천 불이 나오는 게 이게 나오더라고. 이렇게 론이. 맞아요? 맞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다 네. 다운페이만 더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10만 불을 하면 62만 5천 불짜리 살 수 있던지. 뭐 그렇게 된다 이거지. 여기서 만약에 스티럴론이나 자동차를 만약에 1,000불짜리가 페이먼트 나간다 그러면 2,000 빼고 2,000 빼고 스티럴론 하나 500불 나가면 2,500불만 빼면 한 5,500불밖에 안 되거든. 그럼 5,500 곱하기 75배, 5,500 곱하기 75배 하면은 론이 41만 불밖에 안 나오는 거야. 확 줄죠. 그냥 차 페이먼트 하나에 그냥 한 차 페이먼트 500불마다 7만 5천 불씩 론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계산법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막 그 뭐죠? 계산이 복잡한데 에이전트는 진짜 깜깜하거든. 그래도 어느 정도 요 정도면 요 정도 론이 되시겠다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손님 상담하는데 남들보다 더 빨리 손님한테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냥 상담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손님이랑 대화를 하는데 손님이랑 대화가 끊어져요. 거기서. 맞아요. 그러니까 한 스텝을 더 토스해서 주면 이 정도까지 되시는데요. 그러면 손님이 또 자기 얘기를 더 하고 더 기타 빚 같은 것도 더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프리퀄리피케이션 레터를 우리 제니퍼 씨는 급하면은 그냥 끊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오파를 밤에 놔야 되는데 언제 서류를 다 리뷰하고 그거를 그 프리퀄리피케이션 레터를 받겠어요. 근데 이제 급하시면은 내가 지금 보내드린 단톡방에 제니퍼 씨 명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귀찮으시게 하더라도 아무 때나 전화하셔가지고 그럼요. 프리퀄리피케이션을 필요해요. 그러면 그날 오파를 넣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밤에 그 종이를 받아가지고. 아, 근데 뭐 프리퀄리피케이션 레터가 론을 꼭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컨디셔널이 이런 게 갖춰지면은 해주는 거니까 그거 다 이제 맞춰서 하면 되는데 에이전트 분들이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손님을 그 인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손님을 어렵게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격이 없는 손님을 넘겨드려도 제니퍼 씨가 욕해요. 뭐 그렇진 이런 사람을 않아요. 갖다가 보내줬나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의 캐리고리를 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딱 들었을 때도 누가 봐도 이거는 론이 안 돼. 이거를 알려주면 에이전트는 그 웨이스팅 하는 타임이 없어져요. 특히 이제 자영업자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영주권 문제도 있지만 이런 특히 이제 영주권 관계된 데서 질문을 받으면 참 곤란해요. 그 얘기하기가 참 곤란하고 또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 분도 있고 유튜브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뭐 그런 거 좀 요약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들은 윤자가 안 돼요. 근데 이제 다카라고 해서 그 부모님이 불체였는데 이제 구제받은 그 친구들은 윤자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합법적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윤자가 안 되고요. 전에는 뭐 경기 좋을 때만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10년 전 얘기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도 지난 2년, 3년 전에 바뀌어서 제일 머리 위에 어플리케이션 제일 첫 장에 영주권자냐 시민권자냐 먼저 기재하는 란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합법적인, 그러니까 E2 비자 있으신 분들도 융자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합법적으로
뭐 스폰서 받아서 비자 갖고 계시는 분들, 모든 분들 워크 퍼밋이 있으면은 융자 가능하신데 이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인컴이 너무 말이 안 되면 그러니까 나 3만 불, 뭐 15,000불 벌어. 근데 나 융자 해줘.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그냥 안 돼요. 근데 3만 불 버는데 25이면 9만 불이니까 혼자는 안 되지만 모여서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봤을 적에 제가 성향이 조금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정말 융자가 되고 안 되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냐면 솔직히 그 손님이 집을 사고 싶은데 지금 융자가 그러니까 불채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지만 그러지 않은데 인컴만 낮다라고 하면 사실 집 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게 해드리면 뭐 투잡도 뛰고 뭘도 하고 그러면 한 2년 정도 정말 열심히 하면 돼요. 지금은 안 돼도 되긴 해드릴 수가 있는데 손님 성향이 남의 말을 너무 안 들으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서류도 안 줘요. 서류도 안 주고 그냥 말로 뭐든지 그냥 해결하시려는 분들은 뚜껑을 열면 굉장히 많이 틀려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요즘에는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셀프 임플로이 분들 같은 경우 세금 보고 금액이 좀 약해도 12개월 뱅크 스테이먼트 넣어서 에버리지 잡아서 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직업이 융자가 되게끔 안 되면 이렇게 인포메이션도 드려서 언제든지 그분들이 원하시면 살 수 있게끔 알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돼도 그분들 이렇게 해서 인포메이션 드리는 게 저는 전혀 바더는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융자가 아예 안 되는 조건을 가지신 분들은 뭐 이제 소셜도 없고 인컴도 없고 그러신 분들 그리고 뭐 스타러스도 너무 말이 안 되고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방법이 없어요. 그냥 캐시로 그분들은 사셔야 되는데 다행히 요즘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이제 좀 포트폴리오 프로덕트를 준비를 해서 한국에서 이제 미국 오시는 기러기 아빠 이제 그런 분들도 외국인 융자는 가능해요. 그래서 그 너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너무 말이 안 된다는 건 에이전트 분들이 들어도 말이 안 되면 사실 제가 들어도 말이 안 돼요. 그런 분들 외에는 집을 사시고자 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뭐 손님한테 비용 차지하는 것도 아니니까 한번 전화해서 물어봐. 서류 한번 해서 보내봐. 그러면 속 시원하게 그분들 원하시는 거 확답을 이렇게 드리기 하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직접 상담을 한번 해보게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 세 가지 조항만 아니면 다 가능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요런 분들 계세요. 그 다운페이 뭐 어시스턴스 받아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는데 집을 사시겠다. 그런 분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다운페이 없이 집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BA론 같은 경우는 군인 융자는 뭐 100% 융자 되니까 이제 그런 분들 외에는 이제 보통 기존에서 갖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셀프 인플로 하시는 분들은 뭐 세금 보고랑 뭐 이제 뱅크 스테이먼이랑 이제 그런 걸 좀 전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W2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서류 전달해 주시면 보고 그 숫자만 맞춰서 이제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 멜리스 씨 지금 손님 진행하시는 그분 네. 지금 프리퀄리피케이션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 언제 미팅 있죠? 그분하고요? 네. 그분하고 이따가 이 미팅 끝나고요. 그러면 융자 준비를 하고 계시대요? 아, 제가 그래서 아까 프리퀄리피케이션을 받기 위한 뭐가 필요한지 몰라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 그래서 전달 드리고, 요즘 그리고, 지금 전화번호 네, 내가 찍었으니까 제니퍼 씨랑 따로 네, 전화해가지고 네네. 좀 물어보시고 기본적으로 에이전트가 해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그죠? 직업이 네, 뭔지 자영업이 뭔지 릴로케이트 해가지고 지금
타주에서 그 직업이 지금 오시는 거 아니에요. 네, 회사 맞아요. 위치만 바뀌고 같은 회사 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럴 때 필요한 서류, 뭐 인플로이어한테 뭐 받아야 되는 거라든지 또 소스 오브 펀드, 자기가 뱅크 어카운트에 그 다운 페이지에서 어떻게 유지하고 계셨었는지 이런 기본 질문 같은 거 물어보시고, 네. 문제는 그런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게 크레딧을 열어서 하나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소셜도 있고 다 있는데 크레딧 카드 하나 달랑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크레딧 카드도 뭐 연지 얼마 안 되고 막 이러면 또 정말 그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많고 융자 거의 안 나와요. 그런 데는. 근데 나오게 뭐 삼성 같은 분도 그거 지금 어떻게 해요? 잡 베리피케이션은 확실한데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회사에서 레터를 주세요. 아니 그- 제니퍼 씨한테 물어봤어요. 아, 저희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점수가 아예 안 나오면 안 돼요. 그럼 뭐 네. 어쩔 수가 없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3 credit bureau에서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앨리스트 2군데에서만 떠도 이제 융자는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은 우리 사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레이드 라인이 2개 이상, 2년 이상 이제 그런 항목이 있잖아요. 근데 뭐 그래도 이제 저희는 익셉션을 해서라도 뭐 달랑 6개월짜리 하나 있어도 그래도 그걸로라도 언어를 해서 익셉션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펀딩까지는 해드리거든요. 그 어스틴이 그런 분들이 네. 많아요. IT 쪽이고 잡은 정말 훌륭하고 인컴도 다 훌륭하고 그런데 그 기본적인 거기서 덜커덕 걸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아마 어스틴에서 많이 마주치게 될 거예요. 우리 멜리사 씨도 그렇고 수아 씨도 그렇고. 그런 거 네네. 잘 하시면 돼요. 근데 오케이. 이제 제가 이쪽 일을 좀 오래 했어요. 20년 넘게 이쪽 일을 했는데요. 제가 봤을 적에는 여기 계신 에이전트 분들은 참 이렇게 인복이 있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제가 이쪽 일을 오래 하니까 이거 살짝 교만해 갖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직업이 전화하고 사람 상대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아 이분은 성향이 이렇겠구나 이건 이렇겠구나라는 거. 그리고 사실 융자는 에이전트 분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시간 안에 100가지의 서류를 근데 100가지가 필요한데 이 사람 거 뒤지니까 이 사람은 300개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직업을 하니까 당연히 저희는 열심히 출퇴근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에이전트 분들이 어떤 성향인지 이제 대충 이렇게 파악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본 분 중에 현 사장님처럼 저렇게 부지런하게 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뭐 근데 갑자기 내 얘기라고 그래. 아니 왜냐하면 아이, 이제 참나. 뭔 얘기하나 그래. 처음 시작을 하시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 인포메이션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손님이 어떻게 해서 이게 진행되는 걸 그냥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건 사실 아셔도 그만 모르셔도 그만이에요. 근데 현 사장님이 되게 부지런하고 노력하시면서 노하우가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장님이 지금 이렇게 드리는 그 팁만 아시면 제가 알려드리는 건 하나도 모르셔도 돼요. 그것만 그대로 체크리스트 하셔서 팔로우업을 하시면 그러면 정말 굉장히 유능한 에이전트 분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사장님이 그렇게 해드리는데 안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살짝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아까 사장님이 저는 막 이제 저의 가이드라인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계산해갖고 쉽게 손님한테 어프로치 할 수 있는 것도 알려드린 게 저렇게 자기만의 노하우를 계산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이렇게 에이전트들한테 하시는 분들이 안 많으세요. 뭐 다른 데 켈러 윌리엄 같은 데서 계셨다고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저런 스킬은 정말 나만의 스킬이기 때문에 나 외에 딴 사람은 알려주지도 않고 정말 중요한 건 많은 알려주기 분들이 싫지. 남들 정말 안 알려주지. 중요한 건 본인이 몰라요, 그걸. 본인이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어쩔 땐 제가 사장님하고 얘기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어떻게 저런 걸 아셨지? 어떻게 저렇게 하시지? 그러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사실상 오늘 줌 미팅 이렇게 새로 시작하신 분 하신다고 해서 그 말씀을 소개. 사실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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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사장님이 바쁘시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사장님하고 줌 미팅 하시자고 하셔서 사장님이 갖고 계신 팁을 그대로 배우셔갖고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유능하고 원하시는 위치에 넥스트 3year안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커미션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은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작년, 재작년에 경기 굉장히 좋았는데요. 경기 좋은데 보험분만 좋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한 채도 못 파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선생님이 있으시니까 이분한테서 말씀하시면 다 메모해갖고 그대로만 배우시면 그러면은 정말 큰 재산을 얻으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장님이 줌 미팅 하신다 그래갖고 저는 그게 제가 많은 에이전트분들, 많은 사장님을 뵙고 가장 그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실 제가 융자 설명해 아이고, 드리는 것보다 그래. 보고 아시는 게 훨씬 중요하실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십니다. 네, 싶었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 진짜 제니퍼 씨 왜 그래? 아니 근데 아이고, 진짜예요. 사장님이 드리는 팁은 사실상 그러니까 내 에이전트니까 사실 내 자식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 걸 이렇게 막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안 주셔요, 다른 분들. 그러기 때문에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손님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뉘앙스나 그런 모든 흐름을 배워서 그대로 하시면 그게 굉장히 크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 저기 말고 한 달? 한 달 네, 정도 있다가 한 번 더, 네, 한 달 후에 우리 그 에이전트 분들이 변모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잘 모르시지만 한 달 네, 후면은 더 이제 좀 질문도 날카롭고 또 네, 그런 거 더 도와주셔야 될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인사하는 자리니까 인사하고 네, 네. 또 제니퍼 씨는 우리 어스틴 지금 오피스 셋업되고 그러면 자주 왔다 갔다 거리시든지 우리 쪽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일하실 분이라 그 지금부터 굉장히 귀찮게 하셔도 돼요. 그 모르는 거 많이 있으면 그렇게 언제나 전화 해주세요. 걸어서 물어보세요. 예? 예. 네, 네. 개런티 하여튼간 제일 잘 설명해 주실 분이에요. 네.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먼저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는 감사합니다. 교육이 네, 아직 안 끝나서 끝나고 네, 네, 할게요. 네, 들어가세요. 빠이.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예, 그 지금 아까 쉐어 스크린에서 요 보던 것이 지금 뭐죠? 이거는요. 다시 요걸 잠깐 이거를 어디다가 지금 메모한 게 처음이에요. 내 머릿속에 있었단 얘기인데 이거를 언제부터 썼는지 내 머릿속에는 꽉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머릿속에 이게 그냥 있어야 되는 거야. 인컴을 빵빵빵 빼고 75배 하는 거. 근데 자동차 페이먼은 2배를 곱해라. 잊어버리면 안 돼, 이런 거는. 거기다가 그게 론 어마운트니까 내가 집을 80만 불짜리를 사고 싶다 하면은 20%가 다운이 넘죠. 그죠? 100만 불짜리 사고 싶다. 그럼 저 밑에 보면 다운페이가 40여만 불을 해야 돼. 그리고 맨 처음에 아까 제니퍼 씨가 얘기한 그 포인트는 뭐냐면 캐시가 있어도 왜 론을 받아서 하는 게 안전하냐 하면 실제로 론을 해주는 은행도 같은 바이어거든요. 내 입장에서 내 편이에요. 내 편이 같이 집을 사는데 파트너가 자기가 돈을 갚을지 안 갚을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렌더하고 나하고는 파트너야. 그래서 이 파트너가 법적인 거를 다 그냥 그 타이틀서부터 내가 그걸 캐시로 사면 내가 변호사를 따로 고용해서 그걸 다 봐야 돼. 근데 랜딩을 하면 다 도와주잖아. 도와주니까 이 론을 하는 것이 그런 또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 지금 계산법은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어디다 쓰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오케이? 자동차 하나 살 때마다 론이 지금은 500불 페이먼트 나가는 차가 별로 없어요. 했다면 7, 800불, 1000불이야. 차들이 하도 비싸져가지고 그러면 차 한 대 사면 론을 10만 불씩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인컴을 더 늘리더라도 이게 많아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다운페이를 더 하면 되는 거고 손님이 제일 질문 많이 하는 게 몇 프로 다운하면 돼요? 그렇게 물으면 거기서 얘기를 딱 끊으세요. 사실은 몇 프로 다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가 사장님이 론이 나오는지를 계산을 해서 사고 싶은 집과의 차액이 다 다운페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이고 또 지금 이 론 프로세스 하는 이 클로징 프로세스는 이것도 역시 제가 뭐 만든 이 플로우 차트 어디 가도 이거는 없어요. 어디 가도 없어요. 이거를 뭐 머릿속에 넣으라 그러면은 힘들겠지. 근데 얘를 갖다가 프린트아웃을 해서 책상머리에 딱 놔요. 그래서 내가 어디쯤에 지금 있나? 내가 어디쯤에 있나? 렌더가 지금 감정을 하고 있나? 어떻게 되나? 그리고 순서대로 설명을 하면 모기지 회사에서 하는 작업이 타이틀 회사에서 작업이 시작하는 시점이 타이틀 회사에서 계약서가 도착하는 순간에부터 일을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시작을 하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이게 다 두 가지가 합해지면은 클로징 완료하는 것까지 이 단계를 거쳐서 하게 돼 있어요. 단 타이틀 보험이 뭐예요 하면은 에스크로를 오픈하고 타이틀 보험을 완료하는 이 구간에서 타이틀 보험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타이틀 보험을 해서 이제 이거를 렌더한테 이제 넘겨주죠. 그래서 용자 승인 신청서에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좀 참고로 하시게끔 보내드릴 거고요. 이렇게 얘기를 길게 할 줄 몰랐네요. 그래서 4시간 넘어가 버렸네요. 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리코딩 한 거 중에요. 빼먹은 거 실하게 할까? 뭐 좀 처음에 부분이 설명이 잘 안 돼 있어서 지금 요것만 지금 일단 설명을 하고 첫 페이지에 다 몰려 있어요. 그거를 이제 나중에 열어보시고 동영상을 보시고 다음 주에는 거기에 대한 질문을 주시기 바래요. 팔면은 여기 뭐 파리가 있고 프로퍼티가 있고 한데 이거 임프루먼이라고 해서 뭘 파냐? 프로퍼티를 파는데 요거 3개를 파는 거예요. 랜드를 팔고 건물을 팔고 액세서리를 팔고 4개지야. 3개 액세서리를 파는 거예요. 그걸 지금 집을 파는 건데 집에는 임프루먼이 있고 액세서리가 있는데 이 집이요. 저거는 세일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하는 아이템들을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임프루먼 중에서 빌트인 돼 있는 거 permanently installed and built-in 같은 거울이 그냥 못에 걸려 있는 거하고 벽에 붙어 있는 거하고 차이가 있죠. 월투어 카페링, 셔터, 어닝 이런 것들은 다 all equipment appliances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자기 집에 있는 픽스처에 해당되는 거예요. 픽스처 배우셨죠? 픽스처. 거기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fire detection equipment, wiring, plumbing, lighting fixture, chandelier, water softener, 정수기, 또 뭐 가라지 오프너,
근데 여기 중요한 거 아웃도어 쿠킹 이퀴먼트 이거 다 포함되어 있죠. 액세서리는 커튼은 포함이 돼요? 안 돼요? 포함이 돼요. 액세서리. 여기 위쪽에도 뭐 윈도우에 걸려 있는 윈도우에 예를 들면 돼 있는 에어컨이 있다 그러면 그것만 띄어갈게요. 안 돼요. 띄어가든지 이 중에서 다 띄어가려면 여기다 적어야 돼. 익스클루전에 다 적어야 돼요. 여기다. 나는 저 커튼은 무조건 가져가야 되겠다. 그다음에 자주 놓치는 거니 스위밍풀이 있는 집인데 스위밍풀 이퀴먼이 비싸니까 이거만 뭐 비싸지도 않아. 근데 홀라당 이거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셀러가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적어야 돼요. 이렇게 오파를 NA로 해가지고 적었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그 가서 가져갔다. 그러면 이거는 셀러가 몰라서 가져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시큐리티 시스템이니 뭐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다 포함이 돼서 세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옐로우 표시되어 있는 것 중에서 뭐 비싸게 준 예를 들면 샹들리에가 있다 이거 뛰어간다 그러면은 뛰어갈 수 있는데 여기다 적으셔야 된다. 셀러가 적어야 된다. MLS 쉿 보면요 익스클루전이라고 있어요. MLS 쉿은 익스클루전인데 세일을 다 하는데 거기서 리스팅 에이전트가 적어놓은 것들은 이미 노출이 그렇게 안 팔기로 한 거기 때문에 그걸 잘 보고선 여기다 오퍼하는 사람이 바이어 에이전트가 적어줘야 돼요. 여기다. 익스클루전을 만약에 못 보고 그냥 NA를 써버리면 셀러 에이전트가 자기 리스팅에 대한 그 스타디를 제대로 안 했구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MLS에서 잘 보면 그 익스클루전이 있어요. 그 익스클루전이 있는 거를 찾는 것을 동영상에다가 제가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찾아보시고 MLS 쉿에서 어떤 섹션을 들어가야지 이런 거를 찾을 수 있는지 보셔야 돼요. 이게 의외로 에이전트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뭐 예를 들면 워터 소프트너 정수기가 싱크대에 달려 있는데 이거 그냥 말도 안 하고 뛰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뛰어가고 싶으면 여기다 적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일즈 프라이스를 여기다 이제 적을 때 요거 빼먹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로 해서 사람이 내가 들어가 살지 않고 그냥 테넌트가 있어. 그 테넌트가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할 경우에는 여기다가 체크를 해야 돼요. 레지던셜 리스까지 어덴덤으로 갖다 달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유전이 있다든지 또 그 솔라 패널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요새 많이 하는데 이게 다 리스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퍼처스한 사람들인데 만약에 리스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여기다가 리스에다 책값하고 솔라 패널 태양광 그 되어 있는 컨트랙도 같이 넘겨야 되고 우리 정수기도 뭐 쿠쿠 정수기나 뭐 코웨이 정수기나 그 매달 돈 내서 리스로 주는 것들 있으면 그것도 클릭하고 이것도 넘겨줘야 돼요. 아니면 뛰어가 버리든가 여기서 뛰어가 버리든가 그렇죠? 그리고선 아까 지금 최지영 씨가 방금 오퍼를 하나 쓰셨는데 이 부분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꼭 저쪽 타이틀 회사를 쓰시는데 왜 이걸 써요 하면은 타이틀 회사들은 이 컨트랙만 봐요. 담당자가 누군지 전화번호가 누군지 이거만 봐요. 그래서 리퍼블릭 타이틀 써놓고선 담당자를 적어주면 타이틀 회사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헷갈리지 않고. 왜냐하면 그 타이틀 워크하는 회사에 그 어시스턴트가 있거든요. 어시스턴트의 일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시스턴트들이 다 모아다가 분배를 해주고 컨트랙만 보고도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려면 요거 좀 써주시고 어떤 사람은 여기다 전화번호도 써도 돼요. 자유스럽게 쓰세요. 타이틀 회사의 인포메이션. 그리고 어니스만이 적고 옵션 피 적고 그죠? 이렇게 해서 뭐 진행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런 랭귀지들은 거기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컨트랙상에 단어가 어려운 거 다
라이센스 공부 시험 볼 때 다 배웠던 것들이에요. 이제 실제로 여기 계약서에 나오니까 어떤 이게 역할을 하고 어떤 뜻인지를 이제 실감할 수 있게 여기 적혀 있어요. Inconferences, 또 뭐 cure period, abstract of title 이런 것들을 다 진짜로 이해를 하셔야 손님이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대부분 물어보는 것들이 language입니다. language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가르쳐줘야 돼요. 전 변호사가 아니라 대답해 줄 의무가 없는데 그건 정말 그거는 대답도 아닌 거예요. 단어 뜻은 설명해 줘야 돼요. 단어 뜻을 설명해 주고 이런 법적인 어떤 어드바이스는 못해요. 이게 큐어 피리어드가 잘못돼 있으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소송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이런 거는 설명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큐어 피리어드가 무엇이다라만 설명을 해주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노란 거는 혼자 공부를 한번 하셔도 돼요. 제가 일부러 다 이렇게 노란 표시를 했습니다. 요거하고 아까 클로징 프로세스하고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어요? 멜리사 씨는 눈이 초롱초롱 빛나는데 그냥 배움의 장에 막 들어서 가지고 막 그냥 막 의욕이 넘치는 사람 같은데. 저 의욕이 넘치죠. 저 오늘 아까 어떤 고객님 지금 커머셜 리스랑 집 리스랑 다 같이 하시는 그 대표님 만나고 왔는데 행운의 여신이래요. 왜? 아, 저보고 행운의 여신이래요. 자기 다 도와준다고? 네. 얼마나 좋아. 뭐 우리가 딴 거 몰라도 오만 거 다 하는 회사잖아. 그러니까 다 도와줄 수 있지. 거기다 뭐 이제 지분 매매하고 리스만 있잖아요. 네. 커머셜은 분야도 많지만 크게 이제 커머셜 리스가 있고요. 비즈니스 매매가 있고 프로퍼티 매매가 있고 그다음에 또 바로 넘어가 가지고 어떻게 지으면 돼요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애쿠지션이나 이제 뉴 빌드 같은 거, 컨스트럭션, 디벨롭먼트 이 에리어가 있고. 근데 우린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손님이 와도 어떻게도 다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자신 있게 손님을 받으시고 상의를 하시고 또 자기가 베이스가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를 항상 잊지 마세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다 하고 싶은데 레지던셜 리스가 자신이 생겼으면 그 다음에 집을 팔기 시작하시고 집을 파시면서 또 다음 스텝을 또 이렇게 커머셜이나 이런 거 도와줄 분들 바로 못 도와줄 것 같으면 다른 손님한테 우리 차득복 씨한테 넘겨요. 커머셜. 네네. 그걸 가지고 있으면 다 배우는 게 아니라 둘 다 놓쳐요. 그래서 당분간 지금은 중요한 손님인 것 같고 뭐 한 것 같지만 커머셜이 이렇게 있으면 일단은 넘기되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같이 배우세요. 그래서 네네. 여기 이제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에이전트 중에 레지던셜 시작했는데 레지던셜 너무 손님이 없는데 자꾸 커머셜 손님만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커머셜을 했거든요. 결과가 안 나와. 커머셜은 금방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6개월 동안 클로징이 없어. 그러면 지치기 시작하고 손님한테 이제 지치기 시작하면은 점점 디프레스가 돼요. 남들은 막 클로징 막 신나게 하는데 자기는 이상하게 엉뚱한 길을 가가지고 엉뚱하게 헤매고 있다고. 클로징을 정말 6개월씩 1년 안에 클로징 한다고 그러는 건 거의 힘들어요. 근데 레지던셜은 바로 결과 얻을 수 있고 레지던셜부터 단도리를 이렇게 탄탄하게 해나가시는 게 맞아요. 순서상. 그거는 한 달, 두 달 아니면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들 네.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예,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주에는 뭐 계획이 뭐야, 차득국 씨? 나 하루 저는 다음 주부터 이제 어시네 있죠. 나 1박 2일이야 거기. 그래서 저녁에 늦게까지 뭐 있어도 돼.
알겠습니다. 왜 네, 되게 저도 좋아하네. 어시에 있겠습니다. 아니, 사모님, 심심한가 보다. 우리 있어요. 저는 사모님한테 흑심이 있어요, 사모님. 수아 씨 엄청 심심한가 봐. 에, 아니요. 사실 2년밖에 안 돼서 저랑 맞는 친구를 못 구했어야지. 아, 친구가 없어? 아, 여기 예전에 살았을 때 있던 친구들이 있긴 한데,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런 성실한 친구들밖에 없어요. 애들 보고 남편만 바라보고. 아니, 저도 3년 차 돼서 친구 생겼어요. 동네 친구. 성실한 친구밖에 없다. 와, 나 진짜. 못돼 우리 팀 중에 못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모르겠다. 재밌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셀리 씨도 그렇고 멜리사 씨도 그렇고 좀 놀아주셔야겠는데 저 수아 씨랑 네. 놀아주셔야겠어. 어쨌든 2주에 한 번은 내가 가서 놀아줄게. 감사합니다. 기대되네요. 이번 주에는 그렇게 되는 걸 알고 계시고 사진 찍으시면은 좀 뭐 이쁘게 나오게 잘 나오게 잘 찍으시고 사진 찍을 때 아마 두 컷을 찍을 것 같은데 정장이나 하라고 그랬어. 프로페셔널한 걸로 팀 사진 한 컷 찍고 그리고 저희 유니폼 있잖아요. 유니폼 입고 한 컷 찍고 유니폼이 아니라 두 컷을 찍을 것 저 그냥 티셔츠인데 겨울에는 잠바인데 점퍼 이렇게 된 건데 여자 스타일로 하나 지금 만들까 그래요. 그리고 그게 뭐 입고 다니기 뭐 저거 하고 그래도 그냥 차에 가지고 있다가 그때 입을 수 있게끔 하나 그거 하고 티셔츠는 정장 입고 티셔츠 하나 정장 입을 때 배지 다시고 사진 찍을 거예요. 배지하고 명함 다 나왔어요. 두 분 다 가지고 예. 다음 주에 네. 그렇죠? 그리고 셀리 씨 오면은 저기 뭐야 금요일 날 그 얘기 좀 전해주세요. 뭐야? 단톡방에 하면 되겠구나. 오케이 오늘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네네.